자, 이제 도형 문제 보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생님 한번 더 정리해 줄게요. 도형 문제 풀이법. 항상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요걸 다루고 있는 내용이 수원, 상악함수,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적분, 보면은 수열의 극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악함수의 극한. 자, 여기 파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형 문제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학에 대해서 도형만 뜨면은 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친구들이 꽤 많죠. 왜냐하면 이 문제 자체가 그림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왜냐면 군데군데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건문들을 주는 것의 목적성이 뭐지? 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할 거냐? 1번. 잘 풀려면 첫 번째는 그림을 본다가 되는 거예요. 먼저 그림을 먼저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경에 있는 수치오와 성질을 현재 이것을 그림에 입력해 주세요. 그림에 입력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를 읽을 때 조건문과 구하는 값을 읽으세요. 조건문과 구하는 값 읽기. 자,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구하는 값을 먼저 정리하세요. 구하는 값 정리. 그래서 목적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목적성 확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하세요.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한다. 자,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이거를 꼭 지키면서 기하학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도형은 딱 두 가지예요. 도형은 딱 두 가지. 하나는 곡선입니까? 예. 그러면 무조건 원을 떠올리시고요. 만약에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예. 그러면 무조건 삼각형만 떠올리세요. 절대로 명심할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필요한 도형은 삼각형이지 사각형이 아닙니다. 그럼 저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저거 평행사변형인데? 맞아요. 저 상태에서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삼각형을 찾아내는 게 실력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걸 토대로 해서 문제를 보는 훈련을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일시정지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걸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문제 풀어줬을 때 야, 이 문제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항상 규칙적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셨죠? 자, 문제에서 봤더니 그림과 같이 AD가 4고 BC가 12이다. 그리고 두 변 AD와 BC가 평행하다. 밑줄짝 평행.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평행. 평행이 나오면 항상 명심하세요. 도형 문제 중에서 평행하더라 라는 언급이 뜨면요. 하나는 첫 번째 1번. 우리는 닮은 비를 연상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닮은 비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이 각도를 확장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억각. 아시겠죠? 억각.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막곡지각.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아, 그럼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는 거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평행한 사다리꼴 할 때 이 평행에다가 밑줄 쫙 그시고 별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동위각을 우리 구하려는 거거든요. 이것은 바로 동위각이다. 다시 말하면 동위각은 뭐야? 각도가 일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선분 AB와 CD의 중점을 MN이라고 하자 설명도 있어요. 그러면 살짝 먼저 정리해보면 현재 여기에 중점, 그러면 AM과 MB에 대한 길이가 1대1이야 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또 마찬가지로 1대1이다 설명해 주는 컨셉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봤더니 현재 삼각형 AMN의 반지름, 현재 이걸 둘러싸고 있는 반지름을 R1이라고 하고 삼각형 AND에 있는 반지름을 R2라고 하자 설명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삼각형과 그 밖에 둘러싸고 있는 원, 아, 이거 사인 법칙 쓰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조건도 중요한데 R2분의 R1은 얼마다? 2분의 3이다 설명돼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코사인의 현재 MBC 코사인의 각 MBC 플러스 그 다음에 NCB 요 값의 합은 4분의 1이다 설명돼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조건문은 확인만 하되 정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그랬더니만 가장 중요한 건 구하는 값 코사인의 현재 AND의 각도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요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값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거야. 자, 편하게 요 AND의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해봅시다. 세타. 그러면 AND가 어디 있죠? AND. 그럼 여기 세타인 거예요. 됐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뭐야? 삼각형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요렇게 맞아요. 그럼 여기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뜻이고 문제에서 주는 조건은 여기가 얼마다? 4야.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다? 12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근데 구하는 값이 뭐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살짝 오른쪽 와본다면 현재 이 그림은 이런 상태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A,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여기가 뭐다?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길이가 얼마다? 4. 그러면 여기서 코센터 구한다는 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직각삼각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거야? 직각삼각형 아니면 코사인 법칙 구하겠구나. 그렇죠. 코사인 법칙이니까 요 길이하고 요 값을 알면 우리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 코사인 값을 가져오겠다. 그러면 결국 이 문제의 목적은 이 A라는 길이와 B라는 길이를 찾아보는 게 목적이구나 라고 하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럼 앞에 있는 이 조건들은 전부 다 A, B의 길이를 구하게끔 하는 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을 하나하나 따라가 볼게요. 이제 목적성을 정확히 인식했죠? 그랬더니 AMN이래. 살짝 이걸 지워볼게요. 현재 상황은 이제 이해했으니까. 삼각형 AMN이야. 설명했어. 그 삼각형 AMN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요 A, N, D에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R2라고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두 개의 도형에 맞닿고 있는 변이 누구냐면 얘예요, 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동의각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걸 쭉 연장선 만들어주고요. 이 선을 쫙 연결해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델타의 값을 적었어요. 각도를 델타. 그러면 여기가 델타면 여기도 델타가 될 거야. 그럼 델타면 여기도 뭐가 돼? 델타가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각도를 찾을 수가 있다. 그러면 사인 델타분의 얼마? A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델타분의 AM. 이것은 바로 ER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인 델타분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DN. 그러면 DN은 뭐지? 라고 한다면 얘가 바로 ER2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인 법칙을 만들었더니 상대방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이것이 이 두 개 만들었더니 나는 R2분의 R1을 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R1하고 R2가 여기 있는데 이것을 뭐 해주면 돼? 나눠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요거 약분할 수 있고요. 요것도 약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것은 뭐다? DM분의 AM. 이것의 값이 얼마다? 2분의 3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분수값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비율값이 돼요. AM이 3K면 DN은 2K다. K. 그럼 여기가 2K구나. 여기가 2K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3K가 될 거고 여기는 3K가 될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는 값이 아까 요 길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K값 찾아오는 게 목적이겠구나. 그러면 요 길이도 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암시를 주는 겁니다. 좋아요. 첫 번째 과정은 끝났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라고 했는데 MBC? 그럼 난 이거 모르겠어. 그럼 알파라고 합시다. 이걸 뭐라고 해? 베타라고 합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MBC가 어디 있어? 그럼 MBC 바로 이 각도를 알파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NCB 여기를 베타라고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코사인에 알파 더하기 베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뭐냐면 이 각도들이 껴있는
각도가 언급이 됐는데 곡선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은 아니야. 그러면 이제 뭐냐면 알파, 베타를 동시에 품고 있는 삼각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야? MB와 그 다음에 BC에 이루고 있는 각도가 알파. NC와 CB가 이룬 각도 베타. 그러면 이 두 개의 변, 요 변과 요 변과 요 변을 공유한다. 그러면 잘려 있어. 그러면 쭉 연결해 달라는 얘기야. 잘렸어. 쭉 연결해 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알파, 베타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만들어 줘. 여기를 감마라고 하자. 그럼 여기의 좌표를 2라고 하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장선을 그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바로 알파, 베타라는 각도를 설명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알게 되는 건 뭐지?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바로 파이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다? 파이 마이너스 감마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란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감마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은 바로 이사분면이니까 아 마이너스 코사인 감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이 얼마다?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감마라는 것은 뭐다?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제 감마에 해당하는 값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 거야. 그래서 요걸 하나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풀 거냐 했는데 또 하나가 있는 게 삼각형을 만들다 보니까 이 삼각형, 즉 여기가 알파고 평행하다 했으니까 여기도 알파가 돼요. 여기 베타죠? 그럼 여기도 베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무슨 관계야 하면은 닮은 비가 되는 거야. 아, 근데 4하고 10이네? 밑변이 4대 10이면 몇 대 몇이야? 1대 3이야. 아, 요게 1대 3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대 3이면 요게 1이면 여기가 2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도 등분수를 쪼개놨어. 3K, 3K. 그럼 여기가 바로 얼마다? 3K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2K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삼각형이 봤는데 나 코사인 감마 알고요. 3K, 2K, 4. 뭐 할 수 있어요? 바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K를 찾을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찾아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감마, 여기는 4, 여기는 3K, 여기는 2K. 코사인 법칙 사용해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16은 제곱하면 9K제곱 플러스 2K제곱, 즉 4K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K 곱하기 2K 곱하기 코사인 감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그러면 4분의 1이면 요 2를 지워줄 수 있고요. 16은 여기는 13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면서 3K제곱이다. 이 되는 거예요. 16K제곱이기 때문에 K제곱이란 1이다. 그러면 K는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요 값이 원래 2K였는데 이제 이게 2라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뭐만 찾으면 돼? A 값만 찾으면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첫 번째 과정 끝났고, 그럼 두 번째. A 값 찾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살짝 와보니까 요 길이를 나는 A라고 할 거야. 그러면 A를 포함하는 삼각형이 여기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내가 델타 값을 모르잖아. 하지만 요것만 삼각형인가? 라고 했더니 이 큰 삼각형도 보여요. 여기가 K가 1이라고 했죠. 그럼 요 길이가 얼마? 4. 요 길이가 얼마야? 그러면 여기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3, 4, 감마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A 값을 구할 수 있다. 살짝 또 오른쪽 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원하는 값은 이렇게 되는 삼각형이고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는 3, 4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감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최종 목표인 A 값 찾아보세요. 그럼 A제곱이란 3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코사인 감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면 얘랑 지워지고요. 25 플러스 6이니까 31이야. 그래서 A 값은 루트 31 이러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 값이 얼마다? 루트 31이구나 라는 것도 찾을 수가 있죠. 자, 세 변의 길이를 모두 구했습니다. 세 변의 길이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는 이제 뭐 한다? 우리가 원하는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면 돼요. 맞은편 길이 제곱하시면 16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면 31 플러스 4 마이너스 2 곱하기 3, 루트 31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게 되는 거죠. 요거 정리해서 넘겨버리면
4루트 31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35죠? 빼버리면 1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란 현재 4루트 31분의 19다 될 것이고 위아래 루트 31 곱하면 19 루트 31 여기다가 4 곱하기 31이면 124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대신에 이러와 같이 기하학 문제를 올바르게 풀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답은 몇 번이야? 일단은 4번이라고 체크해 주고요. 이런 도형 문제에서 좀 당황하거나 나는 좀 많이 위축된다 하시는 분들은 꼭 지금 배웠던 이 원리를 꼭 생각하세요. 먼저 그림을 본다. 2번 배경에 있는 수치와 성질을 그림에 입력한다. 3번 반드시 뭐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쭉 읽으면서 조건문과 구하는 값을 먼저 해석해 주세요. 하지만 식정리의 원칙은 무조건 구하는 값을 잡아놔야 앞에 있는 조건문들이 뭘 위해 존재하는 값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값 최적화 정리하고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푸시면 모두 깔끔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도형은 무조건 삼각형과 원만 떠올려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